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유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핸들했던 케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그 크레딧 카드 머신 그 프로세싱 머신 컴퍼니의 어떤 사기 사례를 통해서 계약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. 작은 비즈니스,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떤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리스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중에 이제 흔한 경우가 이제 카피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상인들의 경우 뭐 식당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경우에 크레딧 카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머신을 그 리스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제가 아시는 지인이 이제 그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머신을 이제 바꾸시면서 생겼던 일인데, 보통 이런 이퀴먼트 머신 계약서 같은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아주 자잘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를 갖고 와서 중요한 텀이 이러이러하니 좀 바꿉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억셉터블 하면은 별 생각 안 하고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온 세일스 퍼슨 얘기를 듣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저도 이 케이스를 통해서 되돌아봤지만 뭐 리스 기계를 바꾼다든지 카피 머신을 바꿀 때도 저 또한 변호사지만 뭐 자세히 안 읽어보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제 개 중에는 그런 거를 악용을 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 이제 제가 했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분인데, 그 세일스 퍼슨이 와서 먼틀리 페이먼트가 없다. 급여에 그러니까 그리고 프로세싱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를 받으면 퍼센테이지로 뛰는 프로세싱 피는 있지만 머신에 대해서 먼틀리 페이먼트가 없고 애니타임 캔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픽스가 돼 있는 뭐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그런 리스텀도 없고 기가 막힌 오퍼니까 이 프로모셔널 오퍼라는 종이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고 기계를 바꿀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은 기계를 바꾸셨고 몇 달간 그 기계를 쓰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뭐 원틀리 차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몇 달을 사용을 하다가 똑같은 세일스 퍼슨이 다시 찾아와서 더 좋은 머신이 나왔다.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. 뭐 이러니까 그 세일스 퍼슨을 믿고 뭘 사인하시는지도 모르고 계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신 겁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카드 머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때는 계약에서 비즈니스 이름 자체는 코퍼레이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런티난이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증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비즈니스가 클로즈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뭐 이런 식으로 법적인 거는 미리 준비를 해서 아주 치밀하게 작성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. 이분도 별 생각 없이 여기저기 사인하라고 X표를 칠하는 곳에다가 사인을 하셨습니다. 갖고 온 계약서는 이런 이제 리스를 하게 되면 머신 자체를 딜하는 머신 컴퍼니가 따로 있고 또 리스, 파이낸스를 해주는 그 파이낸싱 컴퍼니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자세히 보지만은 자세히는 안 보셨겠지만 그 먼틀리 페이먼트나 또 그 기간이 얼마인지 거기에 확정하는 난도 블랭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시고 단지 머신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인을 하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형식적인 계약서들 같은 경우는 여러 장 먹지 같은 것이 있어서 회사 쪽에다 한 부, 그다음에 이제 사인을 한 그 반대쪽에다 한 부를 주게 되는데, 그 세일스 퍼슨은 그 카본 카피 한 부, 노란색 카본 카피 한 부를 이분에게 남기고 갔습니다.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분이 이제 그 리스 컴퍼니에서 그 레터를 받게 되었는데요. 그리고 이제 그 사인했던 그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받게 되는데, 거기에는 한 달에 80불에 뭐 텍스에 뭐 여러 가지 차지 플러스 기간이 60개월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어카운트는 이제 달달이 스테이트먼트가 오는데 그 달 트랜잭션은 그 다음 달이 돼야 알 수 있겠죠.
거기 보니까 이제 80불씩 뭐 80불 플러스 텍스에서 100몇 불씩 나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바로 이제 그 세일즈 퍼슨을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, 그리고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. 세일즈 퍼슨은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몇 번 통화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을 끊고 대답이 없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2달째 이제 페이먼트가 나가니까 이분은 바로 그 머신을 디스커넥트를 해버리고 그 자기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동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편지를 좀 써달라. 그래서 회사 머신 컴퍼니와 리스 컴퍼니에다가 그 레터를 썼습니다. 그래서 2개의 디프런한 똑같은 머신에 대해서 2개의 디프런한 컨트랙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사기다. 그리고 무효다. 그리고 우리는 머신을 리턴을 할 것이니 어느 쪽으로 어느 컴퍼니로 머신을 돌려보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달라 하는 이제 그 변호사의 편지를 쓰고 이 메일을 certify 메일 그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딜리버가 됐지만 어느 회사에서도 아무런 리스폰스를 받지 않았습니다. 2년이 지나서 올해 이제 초에 그 리스 컴퍼니는 소장을 뉴욕에 파일을 했습니다. 그리고 뉴욕 코트에다가 또 뉴욕 어터니를 하이어해서 파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때 계약서를 사인한 때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변호사 피까지 해서 별일이 아니고 시작되었던 것이 뭐 8,000불 이상 플러스 어터니 피는 얼마큼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소장을 받고 그 개인은 개런토기 때문에 보증인이기 때문에 퍼스널리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. 이분은 이제 평소에 알던 분이어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요. 왜 뉴저지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뉴욕에서 수를 하는지.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세세하게 돼 있는 그 계약서 내용에 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뉴욕에서 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장을 받게 된 것도 몇 달이 걸렸지만 뉴욕 법에서도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그 소장 송달 절차가 있는데 우편으로 받는 것도 어그리한다라는 부분이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그분이 다 읽고 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여튼 작은 이슈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분이 서명하신 내용이 동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소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어떤 모션을 접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 뉴욕 그 법무부 장관 어터니 제너럴 오피스에 뭐 수많은 컴플레인이 수백 건씩 되어 있고, 그래서 결국 그 어터니 제너럴 입장에서 제너럴 오피스에서도 컨슈머 프로텍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또 맘앤팝 스토어 작은 소상인 보호를 위해서 클래스 액션 로스를 해가지고 뭐 수십 밀리언에 의해서 이제 세를 했던 레코드를 찾아냈습니다. somehow 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그 모션 날짜가 잡혀서 코트를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와 비슷한 이 컴퍼니 저기에서 수를 당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한인 또 비즈니스 오너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하여를 하지 않고, 그리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그 사실 정황이 다르겠지만 전혀 이제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저지먼트를 받고 그분들한테 돈을 콜렉션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지 앞에서 판사 앞에서 이제 알기를 하면서 결국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다행히 이게 그냥 단순한 사본이 아니라 카본 카피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저기 계약서가 2장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. 상대방 쪽에서는 계약은 계약이고 세일즈 퍼슨을 믿고 사인한 것은 그 사람이 실수든 말든 상관이 없다. 또 법을 모른다든지 영어를 잘 모른다는 것은 계약에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. 우리 쪽에서는 계약이 처음부터 그 유효하면은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언어가 되어야 되지만 아무것도 내용이 없고 정황 증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회사 컴퍼니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한 달에 1,000불씩이라도 차지를 하면 그러면 그게 스틸 유효한 계약이냐라는 식으로 알기를 했고요. 결국 판사 쪽에서는 이제 저희 입장을 들어줘서
그 소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. 이거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많이 생각해 봤던 것이 얼마나 많은 소상인분들도 별 생각 안 하고 하신 그 어떤 기계 계약서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황당하게 당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여기서 받은 레슨은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져서 어떤 메일 같은 것이 오게 되면 바로 그 적시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뭐 별 생각 안 하고 치워버리거나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한 후에 바로 어떤 스텝을 밟았던 근거가 있고 또 다행히 카본 카피 그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부당하게 수를 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서 바르게 본인 자신을 디펜드를 한다든지 하면은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걸어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